하버드 의과대학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새벽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6일 토요일 새벽 2시 15분, 아무도 없어야 할 해부학 강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누군가 무언가를 그리는 소리였습니다. 보안 카메라가 포착한 건 놀랍게도 아주 작은 동양인 소녀였습니다. 까치발을 들고 칠판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체 신경계 구조도가 순식간에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신경외과 의사도 며칠 걸릴 복잡한 그림이 마치 숨쉬듯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30년 경력 교수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하버드 의과대학 전체를 뒤흔든 11살 한국 소녀의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출퇴근길인지 집안일 하시면서인지 산책하시면서인지 궁금합니다. 2024년 3월 16일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본관 건물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가끔 야간 경비원 아저씨의 발소리만 복도에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415호 해부학 강의실, 아무도 없어야 할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누군가 뭔가를 그리는 소리였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작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까치발을 들고 팔을 쭉 뻗어서 칠판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동양인 얼굴이었습니다.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첫 번째 칠판에는 인체 신경계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뇌에서 시작된 신경들이 척추를 타고 내려가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소녀는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칠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놀라운 그림이었습니다. 서양 의학의 신경도 위에 빨간색 분필로 무언가를 겹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락도였습니다. 한국 전통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의 흐름이었습니다. 두 개의 그림이 완벽하게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보안실에서는 야간 근무를 서던 경비원이 화면을 보다가 움찔했습니다. 뭐지 저건? 화면 속에는 작은 아이가 칠판 앞에서 열심히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왜 애가 저기 있지? 경비원은 황급히 당직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415호 강의실에 누가 있습니다. 뭐? 침입자? 전화를 받은 사람은 데이비드 해리슨 교수였습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외과에서 25년째 근무 중인 권위자였습니다.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생 같은데요. 아주 어려 보입니다. 동양인 같고요. 지금 칠판에 뭔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네. 해리슨 교수는 잠옷 차림으로 급히 외투를 걸치고 보안실로 달려왔습니다. 어디 봅시다. 화면을 본 순간 해리슨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 아이가 그리는 게 뭐지? 화면 속 소녀는 쉬지 않고 칠판을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시오. 경비원이 화면을 되감았습니다. 소녀가 강의실에 들어와서 칠판 앞에 서는 장면부터 다시 재생됐습니다. 첫 번째 칠판에는 원래 해리슨 교수가 그려놓은 신경계 구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그걸 보더니 빨간 분필을 들고 뭔가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경락도잖아. 해리슨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의 통로 말입니까?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그래. 근데 저 아이가 왜 저걸 내 그림 위에 겹쳐 그리는 거지? 두 번째 칠판으로 넘어가자 그림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신경계와 경락계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저건 뭔가요? 이건 미친 짓이야. 해리슨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을 억지로 합치려는 건데, 근데 이상하게 논리가 맞아 보여. 세 번째 칠판, 네 번째 칠판까지 순식간에 채워졌습니다. 해리슨 교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25년간 신경외과를 연구해 온 사람이었지만 지금 보고 있는 접근법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연결 방식은 내가 생각도 못했던 건데.
마지막 칠판까지 다 채운 소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칠판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화면 속 시간은 새벽 2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곧 분필을 내려놓고 조용히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해리슨 교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 아이가 대체 누구지?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아이 본 적 있습니다. 4층에서 청소하시는 한국인 아저씨 딸이에요. 가끔 따라와서 복도에 앉아 있더라고요. 뭐라고? 청소부 딸이라고? 해리슨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저 그림은 대학원생도 못 그려. 하지만 화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녀가 까치발을 들고 칠판을 채워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장 확인해야겠어. 해리슨 교수는 415호로 뛰어갔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칠판 4개가 온통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신경계와 경락계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완벽한 논리로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해리슨 교수는 천천히 첫 번째 칠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건 정말. 그의 손이 칠판에 닿을 듯 말 듯 떨렸습니다. 내가 5년 동안 풀지 못했던 신경재생 문제의 실마리가 여기 있어. 두 번째 칠판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완전히 독창적이야. 게다가 한의학 이론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니. 세 번째, 네 번째 칠판까지 읽고 나서 해리슨 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천재야. 진짜 천재가 맞아. 근데 청소부 딸이라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칠판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4개 전부를 여러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학과장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 회의 소집 바랍니다. 중대 발견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해리슨 교수는 강의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25년 경력의 신경외과 의사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11살 소녀의 그림들을요. 청소부 딸이라고. 해리슨 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동양인이고 불과 며칠 전까지 복도 구석에서 도시락 먹던 그 조용한 아이가. 그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눈앞의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바로 이곳 하버드 의과대학에 진짜 천재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무도 몰랐던 11살 한국 소녀였던 겁니다. 저는 김서연이에요. 11살이고 하버드 의과대학 건물 4층 복도를 제일 잘 아는 아이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아빠가 거기서 청소를 하시거든요. 토요일 새벽에 칠판에 그림을 그렸던 그날 이후로도 저는 여전히 아빠를 따라 하버드에 갔습니다. 집에 혼자 있기가 무서웠거든요. 월요일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아빠는 4층 복도를 청소하고 계셨고 저는 계단 구석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싸주신 김밥이었습니다. 그때 백인 대학원생 몇 명이 지나가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 또 왔네. 청소부 딸이잖아. 맨날 여기 앉아서 김치 냄새 나는 거 먹더라. 동양인들은 다 저래. 목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숙이고 김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은 없었지만 계속 씹었습니다. 서연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민이었습니다. 수민이는 저처럼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또 혼자 먹고 있어. 내가 같이 먹어줄게. 수민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고마워. 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서연아, 너 진짜 신기한 거 알아? 할아버지한테 배운 한의학 얘기할 때 눈빛이 완전 달라져. 그거 진짜 멋있어. 수민이만 알아봐줬습니다. 제가 뭔가 다르다는 걸요. 그날 저녁 아빠 청소가 끝나고 집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415호 강의실 쪽에서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빠, 저기 불 켜져 있어요. 응, 저건 끄고 가야겠네. 아빠가 강의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칠판을 보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제가 그렸던 그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안 지우고 갔네. 지워야겠다. 아빠가 걸레를 들고 칠판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아빠 안 돼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응? 왜? 그냥 두면 안 될까요? 혹시 쓸 거 있을지도 몰라요. 아빠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지만 칠판을 그냥 두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짧은 검은 머리에 한국계로 보이는 남자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손에 노트와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저 칠판은 지우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하려고. 아빠가 황급히 사과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의생명과학 박사과정이에요. 민준이라는 한국 이름에 저와 아빠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저기 혹시 이 그림 누가 그렸는지 아세요? 민준 오빠가 물었습니다. 아빠와 저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아빠가 대답하셨습니다. 민준 오빠는 다시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보통이 아닌데. 경락과 신경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한 건 처음 봐. 대체 누가 한 거지? 그 사람은 중얼거리며 칠판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빠는 조용히 강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연아, 너 혹시? 아니에요, 아빠. 저 아무것도 몰라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고 하버드로 갔습니다. 수민이가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서연아, 하버드 의학 도서관 진짜 멋있대. 구경하러 가자. 수민이의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제 그 민준 오빠가 또 보였습니다. 415호 강의실 문 앞에 서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 오빠 뭐 하는 거야? 수민이가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어. 우리는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의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분필 긋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안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멈춰섰습니다. 칠판에 새로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틀렸어. 아니, 중간 과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서연아, 어디가? 수민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강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까치발을 들고 칠판에 빠진 부분을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깐.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해리슨 교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가 토요일 새벽에 그린 거야? 저는 분필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려, 도망가지 마. 해리슨 교수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그린 칠판을 봤습니다. 이건 그 사람의 손이 떨렸습니다. 빠진 부분을 정확하게 채워 넣었어. 너 정말 내가 그린 거 맞지? 저는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습니다. 해리슨 교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칠판 옆으로 가서 새로운 문제를 적었습니다. 이거 풀 수 있어? 대학원 수준의 신경생리학 문제였습니다. 저는 문제를 보는 순간 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경혈 이론이 떠올랐습니다. 분필을 다시 들고 풀이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럴 수가. 해리슨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김서연이요. 서연아, 나는 데이비드 해리슨이야. 신경외과 교수지. 해리슨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너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야? 할아버지요. 할아버지가 한의사세요. 어렸을 때부터 경락이랑 경혈 가르쳐 주셨어요. 한의사? 해리슨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 동양의학. 그런데 넌 이걸 어떻게 서양의학이랑 연결시킨 거지? 그냥요. 할아버지 말씀 들으면서 신경이랑 경락이 똑같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겹쳐봤어요. 해리슨 교수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너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빠는 여기서 청소하세요.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청소부? 해리슨 교수의 목소리 톤이 변했습니다. 그럼 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겠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냥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해리슨 교수는 팔짱을 꼈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봐. 이거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 아니야? 요즘 다 나오잖아. 아니에요. 정말 제가. 그럼 누가 대신 그려준 거야? 내가 직접 그렸다는 게 믿기지 않아. 11살짜리가 그것도 제대로 된 교육도 안 받은 애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리가 없거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민준 오빠가 강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 아이가 방금 문제를 푸는 걸요. 1분도 안 걸렸어요. 박군. 해리슨 교수가 민준 오빠를 봤습니다. 자네도 속은 거야. 요즘 애들 영리해. 어디서 베껴온 걸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보여주는 거지. 아닙니다. 이건 진짜예요. 민준 오빠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해리슨 교수가 비웃었습니다. 박군, 자네 한국인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국인이라고 감싸주는 거야? 아닙니다, 교수님. 저는 학자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리슨 교수는 다시 저를 봤습니다. 좋아, 서연아.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시험을 내줄게. 여기서 풀어봐. 그러면 믿어주지. 교수님, 이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조용히 하게, 박군. 해리슨 교수가 새로운 문제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풀어봐. 지금 당장. 저는 분필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해리슨 교수가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서. 못 풀겠어? 역시 베낀 거였구나. 아니에요. 저는. 그럼 빨리 풀어봐. 증명해보라고.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분필 끝이 칠판에 닿았지만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렇군. 해리슨 교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양 애들이 다 그래. 암기는 잘하는데 창의성은 없지. 누가 해놓은 거 보고 따라한 거겠지. 교수님, 그건 편견입니다. 민준 오빠가 항의했습니다. 편견? 사실을 말하는 거야. 청소부 딸이 무슨 천재야? 한의학이 무슨 의학이야? 그건 그냥 미신이지.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강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서연아. 수민이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수민이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는 민준 오빠와 해리슨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천재예요. 박군, 자네 지금 학위 과정 중이야. 괜히 이상한데 시간 낭비하지 말게. 저는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증명해봐. 저 아이가 정말 천재라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반드시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이상한 애야? 무슨 소리야? 우리 서연이가 제일 착한데. 아니야. 교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베낀 거래요. 한국인은 다 암기만 잘한대요. 그런 말을 했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한의학은 미신이래요. 엄마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서연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넌 특별한 아이야. 하지만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 교수님 앞에서 손도 못 들었어요.
그건 내가 긴장해서 그런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배운 게 미신이래요. 제가 베꼈대요. 제가 거짓말쟁이래요.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제 울음소리를 덮어줬습니다.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던 경락 이론이 여기서는 미신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명예를 더럽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준 오빠가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다는 걸요. 한국인으로서 학자로서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싸움이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준 오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리슨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제가 제안이 있습니다. 또 그 얘기야, 박군? 아닙니다. 공식적인 테스트를 해주세요. 교수진 분들 앞에서요. 해리슨 교수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박군, 자네 정말 계속 이러려고? 저는 학자입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진실? 해리슨 교수가 비웃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자신 있으면 오늘 오후 3시에 교수 회의실로 와. 내가 다른 교수들한테도 연락하지. 감사합니다, 교수님. 근데 박군. 뭡니까? 만약 그 아이가 실패하면 자네도 책임져야 해. 자네 논문 심사에 영향 갈 거야. 민준 오빠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오하겠습니다. 오후 2시 민준 오빠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가 청소하시는 4층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민준 오빠요. 저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오빠 어떡해? 서연아, 오늘 1시간 후에 교수님들 앞에서 테스트가 있어. 테스트요? 응. 내 실력을 증명할 기회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못해요. 어제 교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서연아, 어제는 긴장해서 그런 거야. 오늘은 달라.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못해요. 사람들이 보면 손이 안 움직여요. 민준 오빠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연아, 들어봐. 난 한국 사람이야. 너처럼. 응. 여기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늘 무시당하고 늘 증명해야 하고. 민준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진짜 실력이 있어. 너한테는 특히 더. 근데 저는 어제 실수는 괜찮아. 오늘 다시 하면 돼. 저 못해요. 울음이 나왔습니다. 서연아. 민준 오빠가 무릎을 꿇고 제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나도 무섭다. 내 미래가 걸려 있거든. 네? 만약 오늘 내가 실패하면 나도 하버드에서 쫓겨나. 민준 오빠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오빠까지요? 응. 그래도 난 믿어. 내가 할 수 있다고. 왜요? 왜 저를 믿어요? 왜냐하면 민준 오빠가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영어 한마디 못했어. 대학원 발표 때마다 떨렸어. 교수들이 내 영어 발음 비웃었어. 아시안 액센트라고. 민준 오빠의 목소리에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근데 나는 포기 안 했어. 왜냐하면 내 안에 진짜 실력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 너도 마찬가지야, 서연아. 내 안에 진짜 천재가 있어.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지혜가 있어. 그걸 세상에 보여줘야 해. 우리 한국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무서워요. 나도 무섭다. 민준 오빠가 웃었습니다. 같이 무서워하자. 그리고 같이 이겨내자. 오후 3시 교수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민준 오빠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준비됐어? 아니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안 됐어. 민준 오빠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교수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리슨 교수 그리고 모르는 교수 4명. 전부 백인이었습니다. 왔군. 해리슨 교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박군 그리고 김서연 양. 앞으로 와.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 오빠가 옆에서 같이 걸어줬습니다. 여기 앉아. 한 교수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5명의 교수가 반원으로 앉아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김서연 양, 11살이라고 들었는데?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부모님은 청소부라고. 아빠가 청소하세요.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교육은 제대로 받았나? 아니요. 그냥 할아버지한테 한의학 배웠어요. 한의학? 교수들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가 말한 천재가 이 아이야? 한 교수가 해리슨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박군이 천재라고 우기는 거지. 나는 아니라고 봐. 해리슨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박군. 한 교수가 민준 오빠를 봤습니다. 자네 한국인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국인 감싸주려는 거야? 아닙니다. 이 아이는 진짜입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좋아. 그럼 증명해봐. 교수가 일어나서 칠판으로 갔습니다. 문제를 적었습니다. 복잡한 신경생리학 문제였습니다. 김서연 양, 이거 풀 수 있겠어? 저는 문제를 봤습니다. 어제 본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경혈과 기의 흐름. 답은 보였습니다. 분필 있어? 한 교수가 분필을 건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칠판 앞에 섰습니다.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5명의 교수가 전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서 써봐.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분필 끝이 칠판에 닿았지만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못 쓰겠어? 모르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그럼 빨리 써. 우리 시간 없어. 머리로는 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락은 기의 통로란다, 서연아. 신경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교수들의 시선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칠판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이봐요, 박군. 한 교수가 민준 오빠를 봤습니다. 이게 자네가 말하던 천재야? 교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아이는 충분히 기다렸네. 15분이나. 다른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렇군. 해리슨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뭐가요? 민준 오빠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베낀 걸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속인 거지. 아시안 애들이 다 그래. 암기는 잘하는데 진짜 이해는 못해. 그건 편견입니다. 민준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편견? 사실이지. 한 교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청소부 딸이 무슨 천재야? 한의학이 무슨 의학이야? 그건 그냥 동양의 미신이지. 우리 서양 의학하고는 차원이 달라.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됐어. 해리슨 교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박군, 이제 인정하게. 자네가 틀렸어. 저 아이는 그냥 평범한 애야. 운 좋게 어디서 본 걸 따라했던 거고. 아닙니다. 민준 오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예요. 단지 긴장해서. 긴장? 한 교수가 비웃었습니다. 진짜 천재는 긴장 같은 거 안 해. 박군, 자네 이제 그만하게. 자네 미래 생각해. 괜히 이런 데 매달렸다가 자네 학위까지 날리겠어.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갔습니다. 서연아. 민준 오빠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온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으엉.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바보예요. 아니야, 서연아. 넌 바보가 아니야. 민준 오빠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오빠까지 망쳤어요. 오빠 학위 다 날아갔어요. 괜찮아.
민준 오빠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안 괜찮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회의실 안에서 교수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시간 낭비였어. 박군, 이제 정신 차리길 바라네. 동양 애들 너무 감싸지 말고. 그들은 우리하고 달라. 창의성이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만 잘하지. 한의학이 의학이라니. 웃기는 소리. 동양인들은 아직도 미신 믿잖아. 저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연구하신 한의학이 미신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서 창의성이 없대요. 제가 청소부 딸이라서 천재가 될 수 없대요. 민준 오빠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너무 무리했어. 아니에요. 오빠 잘못 아니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 저 때문에 민준 오빠가 학교에서 쫓겨날 거예요. 뭐? 그리고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한의학은 미신이래요. 한국인은 창의성이 없대요. 우리는 암기만 잘한대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어? 네. 제 앞에서 다 그랬어요. 아빠도 옆에 앉으셨습니다. 서연아, 그 사람들이 틀렸어.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교수님들 앞에서 손도 못 들었어요. 나는 정말 바보예요. 아니야. 엄마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넌 바보가 아니야. 절대로.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힘든 밤이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실까. 한국에서 평생 한의학을 연구하신 할아버지. 그 지혜를 제가 미신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준 오빠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는 걸요. 한국인으로서 학자로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준 오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를 망신당하게 했던 그 회의실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교수님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박군, 아직도 그 얘기야? 해리슨 교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확인했잖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더군. 아닙니다. 어제는 긴장해서 그런 겁니다. 긴장? 한 교수가 비웃었습니다. 진짜 천재는 긴장 같은 거 안 해. 박군, 이제 그만 포기하게. 자네 논문 심사 다음 주잖아. 이러다가 자네까지 망쳐. 민준 오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뭔데? CCTV를 설치해 주십시오. 415호 강의실에요. CCTV? 교수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 아이는 혼자 있을 때만 실력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긴장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몰래 관찰해야 합니다. 일주일만 지켜봐 주십시오. 박군, 자네 정신 나갔나? 해리슨 교수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습니다. 청소부 딸 한 명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씩 CCTV를 지켜본다고. 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한 교수가 팔짱을 꼈습니다. 박군, 솔직히 말하지. 자네 같은 한국인이라고 감싸주는 거 아닌가? 민준 오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학자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자? 다른 교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학자라면 객관적이어야지. 자네는 지금 감정적이야. 같은 동양인이라고. 저는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민준 오빠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토요일 새벽 칠판에 그려진 그림을 보셨습니까? 봤지. 그래서? 그건 대학원생도 못 그립니다. 아니, 교수님들도 못 그리실 겁니다. 뭐라고? 해리슨 교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군,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무시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저 그림은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의 완벽한 융합이었습니다. 그런 접근은 처음 봤습니다. 동양 의학? 한 교수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해? 미신이잖아. 미신이 아닙니다. 민준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한국과 중국의 의학 지혜입니다. 경락, 경혈, 기의 흐름. 그게 현대 신경과학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 해리슨 교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어. 그럼 왜 수억 명이 침술로 치료받습니까? 왜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합니까? 그건 플라시보 효과야. 아닙니다. 민준 오빠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건 편견입니다. 서양 중심적 사고입니다. 동양 의학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고 미신이라고 치부하는 건 학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들이 놀란 표정으로 민준 오빠를 봤습니다. 박군. 학과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강의하는 건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해야 합니다. 민준 오빠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부모님은 1년 전에 미국 오셨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식당에서 설거지하십니다.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십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나?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압니다. 민준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양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늘 무시당하고 늘 증명해야 하고. 아무리 잘해도 운이 좋았다고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암기만 잘한다고 하고. 박군. 그만. 하지만 우리한테는 진짜 실력이 있습니다. 민준 오빠가 교수들을 차례로 봤습니다. 서연이한테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가진 건 단순한 암기가 아닙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수천 년의 지혜입니다. 그걸 현대 과학과 연결할 수 있는 천재성입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고? 해리슨 교수가 물었습니다. 일주일만 기회를 주십시오. CCTV로 지켜봐 주십시오.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민준 오빠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하버드를 떠나겠습니다. 뭐라고? 학과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학위도 미래도. 만약 서연이가 진짜가 아니면 제가 하버드를 떠나겠습니다. 박군, 그건 너무 극단적이야. 학과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서연이는 진짜 천재입니다. 해리슨 교수가 다른 교수들을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한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 낭비 같은데. 하지만 박군이 저렇게까지 우기는데. 다른 교수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되나? 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좋아. 해리슨 교수가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주지. 근데 조건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만약 일주일 후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해리슨 교수가 민준 오빠를 똑바로 봤습니다. 자네는 하버드를 떠나는 거야. 논문도 포기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뭡니까? 앞으로 동양의학 같은 소리 하지 마. 그건 과학이 아니야. 민준 오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지. CCTV 설치하라고 하겠네. 회의가 끝나고 민준 오빠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내가 제대로 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연이는 진짜 천재야. 분명히 증명할 수 있어. 그날 오후 415호 강의실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천장 구석에 잘 보이지 않게요. 보안실에서는 해리슨 교수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나? 네, 교수님. 경비원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일주일간 24시간 녹화하게. 네. 해리슨 교수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군, 일주일 후에 짐 싸는 꼴 보겠군. 그날 저녁 민준 오빠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가 청소하시는 동안 저는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민준 오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쟤 때문에. 미안할 거 없어. 민준 오빠가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들어봐. 뭐예요? 일주일 동안 CCTV가 설치돼. 415호에. CCTV요? 응.
내가 혼자 있을 때 모습을 녹화할 거야. 그럼 제가 칠판에 그리는 걸 찍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보여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저 이제 칠판 안 갈 거예요. 왜? 무서워요. 또 망칠까봐. 서연아. 민준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망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널 이해 못한 거야.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건 긴장해서 그런 거야. 이번엔 혼자니까 괜찮을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 근데 만약 제가 또 실패하면요? 민준 오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하버드 떠나. 네? 내가 내 미래 걸었어. 일주일 안에 내가 증명 못하면 나는 학교 그만둬야 해. 오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민준 오빠가 하늘을 봤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야. 너처럼. 여기서 우리가 인정받으려면 2배, 3배 더 잘해야 해. 그래도 무시당해. 그래서 이번만큼은 진짜 천재를 보여주고 싶어. 우리 한국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부담 가지지 마. 민준 오빠가 웃었습니다. 그냥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해. 혼자 칠판 앞에서 그림 그리던 거. 그거면 돼. 근데 만약은 없어. 민준 오빠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는 널 믿어. 그날 밤 집에서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 민준 오빠가 저 때문에 학교 그만둘 수도 있대요. 뭐? 엄마가 놀랐습니다. 일주일 안에 제가 증명 못하면요. 서연아. 엄마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럼 어떡해? 아빠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셨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엄마와 아빠는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한테 전화하자. 할아버지요? 응.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실지 들어보자. 그날 밤 11시 한국은 낮 1시였습니다. 영상통화로 할아버지를 뵀습니다. 서연아, 우리 손녀. 할아버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니? 무슨 일 있었니? 엄마가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네, 할아버지. 한의학은 미신이 아니란다.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연구하고 발전시킨 학문이야. 서양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고 해서 미신이 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교수님들이, 그 사람들이 틀렸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하나라는 걸. 경락과 신경이 같은 거라는 걸.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할 사람이 바로 너란다, 서연아. 저요? 응. 내가 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 다 기억하지? 네. 그럼 됐어.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아는 대로 하면 돼. 숫자와 그림은 거짓말 안 해. 할아버지와 통화를 마치고 저는 조금 용기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 숫자와 그림은 거짓말 안 해. 일주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민준 오빠의 미래가 걸린 일주일. 그리고 제 운명도 함께. 한국인의 자긍심도 함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일주일이 하버드 역사를 바꿀 거라는 걸요. CCTV가 설치된 첫날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버드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청소하러 가실 때 저는 집에 남았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안 갈래?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네. 아빠 혼자 다녀오세요. 학교 숙제해야 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숙제는 이미 다 했습니다. 그냥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보안실에서는 교수들이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해리슨 교수, 학과장, 그리고 민준 오빠까지. 415호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봐요, 교수님. 한 교수가 비웃었습니다. 아무도 안 왔잖아요. 아직 첫날입니다.
민준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첫날, 해리슨 교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밤 11시야. 박군, 이제 포기하는 게 어떤가? 아직 일주일 남았습니다. 민준 오빠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빈 강의실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빠는 주말 근무를 가셨습니다. 서연아, 같이 갈래?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집에 있을게요. 정말? 평소에는 따라오곤 했는데. 오늘은 피곤해요. 아빠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랑 있어. 아빠가 나가시고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밥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엄마, 나 좀 자고 싶어요. 엄마는 한참을 문 앞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할아버지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교수님들 앞에서 한 글자도 못 썼던 제가 어떡해요. 보안실에서는 또 교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틀째인데 여전히 아무도 없네요.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박군, 어떻게 생각하나? 아직 시간 있습니다. 민준 오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셋째 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갔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서연아, 요즘 힘든 일 있니? 얼굴이 안 좋구나.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아요. 힘들면 기도하렴.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거야. 네, 목사님.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하죠? 민준 오빠가 저 때문에 학교 그만둘 거예요. 제가 용기가 없어요. 제가 무서워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보안실에서 해리슨 교수가 웃었습니다. 사흘째야, 박군. 아직도 믿나? 저는 믿습니다. 민준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넷째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수민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서연아,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 수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한테는 말해도 돼. 우리 친구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백인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의 맨날 김치 냄새 나는 거 먹더라. 동양인들은 다 저래. 이상한 거 먹어. 예전 같았으면 참았을 텐데 그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 제가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했어? 백인 아이들이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김치가 이상한 음식이야? 한국 음식이 이상해? 서연아. 수민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너네가 햄버거만 먹는 게 더 이상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서연, 무슨 일이니?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방을 들고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방과 후에 하버드로 갔습니다. 아빠를 만나러요. 복도를 걷는데 민준 오빠가 보였습니다. 계단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오빠.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민준 오빠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민준 오빠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오빠 거짓말이에요. 안 괜찮아 보여요. 민준 오빠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오빠가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야. 민준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칠판 앞에 설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나흘째인데 넌 안 와. 그게 당연해. 내가 무서운 게 당연하고. 내가 너무 무리했어. 오빠.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 오빠도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이제 포기할게. 내 잘못 아니야. 오빠의 미래는요? 민준 오빠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괜찮아. 다른 학교 가면 되지. 그날 저녁 보안실에서 해리슨 교수가 선언했습니다. 넷째 날. 여전히 아무도 없군. 박군, 이제 인정하게. 민준 오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뭐? 한 교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민준 오빠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서연이한테 너무 큰 부담을 줬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오, 드디어 정신 차렸군. 해리슨 교수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박군,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동양의학 같은 헛소리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CCTV 철거해도 되겠네. 아직 사흘 남았는데요.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의미 없어. 해리슨 교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차피 안 올 거야. 내일 철거하라고 하지. 민준 오빠는 보안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했어. 서연이한테 나한테. 다섯째 날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파요, 엄마. 열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이마를 짚어보셨습니다. 열은 없는데? 그냥 아파요. 쉬고 싶어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학교에 연락하셨습니다. 오늘 서연이 아파서 못 갑니다. 저는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오빠가 저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게 생겼습니다. 한국인이라고 동양인이라고 무시당한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김치 냄새 난다고 놀림당했던 날. 영어 발음 이상하다고 비웃음 당했던 날. 청소부 딸이라고 수군거림 들었던 날. 그리고 교수님 앞에서 한 글자도 못 쓰고 울었던 날. 너무 창피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점심때 엄마가 들어오셨습니다. 서연아, 밥 먹어. 배 안 고파요. 조금만 먹어. 엄마가 걱정하잖니. 저는 일어나서 밥을 조금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연아, 엄마한테 말해봐. 뭐가 그렇게 무서워?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한국인이라서 안 되는 걸까요? 무슨 소리야?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한국인은 창의성이 없대요. 암기만 잘한대요. 동양의학은 미신이래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야.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교수님들 앞에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널 너무 무섭게 했던 거야. 하지만 민준 오빠는요? 엄마가 한참을 저를 안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오빠 걱정하지 말고. 엄마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오빠가 학교 그만두면 그건 오빠가 선택한 거야. 내 잘못 아니야. 저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버드에서는 CCTV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이틀 남았는데요.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의미 없어. 해리슨 교수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안 와. 시간 낭비야. 카메라가 철거되는 걸 민준 오빠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너무 무리했어. 그날 저녁 저는 방에서 할아버지가 주신 한의학 책을 봤습니다. 경락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란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학문이야. 미신이 아니야. 제 손가락이 경락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신경계와 똑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경락과 신경은 같은 거였습니다. 왜 아무도 보지 못할까요? 왜 교수님들은 이해하지 못할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내가 보여주면 돼. 하지만 저는 무서웠습니다. 다시 실패할까봐. 다시 무시당할까봐.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내일 갈까? 말까? CCTV는 이미 철거됐습니다. 기회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해봐. 저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처럼. 한 번만 더. 그날 밤은 길고 길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요. 여섯째 날 수요일 새벽이었습니다. 2024년 3월 21일.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서연아, 한 번만 더. 진실은 숨길 수 없어.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별은 혼자서도 빛난단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저는 옷을 입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버드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책을 가방에 넣고 왔습니다. 경락도가 그려진 책이요. 하버드 건물이 보였습니다. 경비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가 청소할 때 쓰는 문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4층까지.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415호 강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의실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칠판이 보였습니다.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아는 걸 보여줘라. 진실은 스스로 증명한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칠판에 첫 글자를 적었습니다. 경락과 신경의 융합이론.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그렸습니다. 뇌에서 시작되는 신경계였습니다. 그 위에 빨간 분필로 경락을 겹쳤습니다. 동맥, 인맥, 12경락.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였습니다. 두 개의 그림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손이 더 빨라졌습니다. 첫 번째 칠판이 가득 찼습니다. 두 번째 칠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경혈과 신경절의 관계였습니다. 백회, 인당, 영양. 할아버지가 침을 놓으시던 자리들이었습니다. 신경과학으로 보면 전부 중요한 신경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신경의 중요한 지점들을요. 다만 경혈이라고 불렀을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칠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역학 문제였습니다. 해리슨 교수가 5년째 풀지 못했다던 문제. 자가 면역 질환에서 신경계와 면역계의 상호작용이었습니다. 서양 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사상의학으로 보면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론이었습니다. 체질에 따라 면역 반응이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현대 면역학과 연결했습니다. 유전자형, 항원 제시, 사이토카인 반응. 전부 체질론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네 번째 칠판이 채워졌습니다. 다섯 번째 칠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여섯 번째 칠판까지 다 채웠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칠판 6개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쁘다.
중얼거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3시간 반 동안 그렸던 거였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CCTV도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8시였습니다. 해리슨 교수가 415호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수업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이게 뭐야? 칠판 6개가 전부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경락도잖아. 그리고 신경계. 겹쳐져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두 번째 칠판을 봤습니다. 경혈과 신경절의 대응 관계. 세 번째 칠판. 자가 면역 질환 문제의 해답이었습니다. 해리슨 교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내가 5년째 못 푼 문제인데. 4번째, 5번째, 6번째 칠판까지 전부 완벽했습니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완벽한 융합이었습니다. 해리슨 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과장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415호로 오십시오. 뭔데 그래? 학과장이 물었습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분 후 학과장이 도착했습니다. 뒤따라 다른 교수들도 왔습니다. 민준 오빠도 왔습니다. 강의실 문을 여는 순간 모두가 멈춰섰습니다. 이게 학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칠판 6개가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수들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칠판을 봤습니다. 경락과 신경의 융합. 두 번째 칠판. 경혈과 신경절.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인데. 한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세 번째 칠판을 본 순간 해리슨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5년째 풀지 못한 문제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에서 신경 마이너스 면역 상호작용이죠. 그런데 풀렸어? 학과장이 물었습니다. 네. 사상의학 이론으로요. 체질에 따라 면역 반응이 다르다는. 사상의학? 한 교수가 비웃으려다 말았습니다. 칠판의 논리가 너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4번째, 5번째, 6번째 칠판까지 읽고 나서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 오빠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한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진짜라고. 하지만 CCTV는 철거됐잖아.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지?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해리슨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이 칠판 자체가 증명이에요. 이걸 그릴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멈췄습니다. 세계에서 손에 꼽힐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11살은 단 한 명뿐이죠. 학과장이 민준 오빠를 봤습니다. 박군, 그 아이 지금 어디 있나? 집에 있을 겁니다. 당장 데려오게. 학과장이 명령했습니다. 이 칠판은 절대 지우지 마시오. 네. 민준 오빠가 뛰어나갔습니다. 교수들은 계속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틀렸어. 해리슨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동양의학이 미신이라고 했는데 이건 미신이 아니야. 수천 년의 지혜야. 1시간 후 민준 오빠가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서연아, 일어나. 오빠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지금 당장 하버드 가야 해. 왜요? 내가 그린 거 교수님들이 다 봤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응. 지금 전부 415호에 모여 있어. 너 기다리고 있어. 저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깨어나셨습니다. 서연아, 어디 가니? 하버드요. 교수님들이 부르셨대요. 뭐? 우리도 같이 가자. 온 가족이 함께 하버드로 갔습니다.
415호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수들, 대학원생들, 민준 오빠. 서연이 왔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강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칠판이 보였습니다. 제가 새벽에 그렸던 그림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해리슨 교수가 저를 봤습니다. 김서연 양. 네. 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이거 내가 그린 거 맞지? 네. 언제? 오늘 새벽이요. 몇 시에? 1시부터 4시 반까지요. 해리슨 교수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해리슨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해리슨 교수가 무릎을 꿇은 순간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너를 무시했어. 해리슨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소부 딸이라고, 한국인이라고, 동양의학이 미신이라고. 전부 내 편견이었어. 교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니야. 해리슨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학자야. 진실 앞에서는 누구든 무릎 꿇어야 해. 그리고 지금 진실은 내가 천재라는 거야. 다른 교수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학과장이 말했습니다. 동양의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지혜를 무시했습니다. 민준 오빠는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해냈어. 정말 해냈어. 그날 하루 종일 교수들이 칠판 사진을 찍었습니다. 분석했습니다. 토론했습니다. 이건 논문감이 아니야.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교과서에 실려야 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진정한 융합이야. 그날 저녁 해리슨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내일 한 번만 더 해줄 수 있겠니? 뭐요?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 10년째 아무도 못 푼 문제. 내가 도전해 볼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다음 날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교수님들이 전부 지켜보는 가운데 문제를 풀어달라고요. 오후 8시 415호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 아빠도 함께였습니다. 민준 오빠도 있었습니다. 교수 1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 양 환영합니다. 학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비웃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문제를 준비했어요. 해리슨 교수가 칠판에 문제를 적었습니다. 신경재생이론. 척수 손상 환자의 신경재생 문제였습니다. 10년째 해결되지 않는 난제였습니다. 한번 손상된 신경은 재생되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서연 양, 이건 세계의학계의 숙제예요. 학과장이 설명했습니다. 만약 풀린다면 수백만 명의 장애인이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문제를 봤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도 이건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하니 뭔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기의 순환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면 병이 생긴다. 기가 통하면 낫는다. 신경도 마찬가지 아닐까? 신경이 끊어진 게 아니라 신호가 막힌 거라면? 저는 분필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제 혼자서 해냈으니까요. 칠판에 첫 글자를 적었습니다. 경락 자극을 통한 신경신호 재활성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침술 이론을 그렸습니다. 특정 경혈에 자극을 주면 기가 통한다. 현대의학으로 번역하면 특정 신경절에 전기 자극을 주면 신경신호가 우회로를 찾는다. 끊어진 길을 다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칠판이 채워졌습니다. 교수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두 번째 칠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경혈을 어떤 순서로 자극할 것인가. 동맥과 독동맥의 조합. 34개 경혈의 순차적 활성화. 할아버지의 침술 순서를 현대 신경과학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세 번째 칠판. 예상되는 효과를 그렸습니다. 신경신호의 우회로 형성. 새로운 시냅스 연결. 근육 운동 기능 회복. 네 번째 칠판까지 순식간에 채워졌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 그렸어요. 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리슨 교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칠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으로 수식들을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혁명이야. 뭐라고요? 학과장이 물었습니다. 이 이론대로라면 해리슨 교수가 다른 교수들을 봤습니다. 척수 손상 환자들이 다시 걸을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한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해리슨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임상실험이 필요하지만 기존 접근법과 완전히 다른 방향이에요. 서양 의학은 끊어진 신경을 다시 연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예요. 동양 의학의 우회 이론을 적용한 거죠. 교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칠판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학과장이 일어났습니다. 서연 양. 네. 이 이론을 논문으로 쓰고 싶은데 동의하겠습니까? 논문이요? 네. 학과장이 웃었습니다. 당신이 제일 저자가 되는 겁니다. 11살에 하버드 의학저널에 논문을 싣는 거예요. 저는 엄마 아빠를 봤습니다. 엄마는 울고 계셨습니다. 아빠도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좋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수들이 전부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준 오빠가 달려와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서연아, 내가 해냈어. 우리 한국인이 해냈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께 전화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뭘 했는데 우리 손녀? 교수님들이 인정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한의학이 미신이 아니라고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우셨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증명해줬구나.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요.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이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이건 내 재능이야. 할아버지는 그냥 씨앗을 심었을 뿐이고 그 씨앗을 꽃 피운 건 너란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별은 혼자서도 빛난다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봐줬습니다. 제 빛을요. 한국의 전통 지혜를요. 다음 날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11살 한국 소녀가 10년째 난제를 풀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기 서연이다. 신경재생 이론 푸네. 대박이다. 이번에는 놀림이 아니었습니다.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김치 냄새 난다고 비웃던 아이들이 이제는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서연. 대단하더라.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오빠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요?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 보스턴 글로브,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전부 너 인터뷰하고 싶대. 정말요? 응. 학과장님이 허락하면 하래. 저는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이제 세상에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의학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좋아요. 할래요. 민준 오빠가 웃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자긍심을 보여주자. 그날 오후 첫 번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보스턴 글로브 기자가 왔습니다. 서연 양, 어떻게 이런 이론을 생각해냈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배운 한의학이요. 경락과 경혈 이론을요. 한의학? 동양의학 말인가요? 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한국과 중국의 의학이에요.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현대 신경과학과 연결된다는 건가요? 네. 사실 같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신경의 중요한 지점들을요. 다만 경혈이라고 불렀을 뿐이죠. 기자는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놀랍네요. 서양 의학자들은 왜 이걸 몰랐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편견 때문인 것 같아요. 동양 의학을 미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던 거죠.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양은 그 편견을 깬 거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엄마, 아빠, 민준 오빠. 다 같이 한 거예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훌륭한 인터뷰였습니다, 서연 양. 당신은 두 세계의 다리가 될 거예요. 동양과 서양이요. 그날 밤 저는 또 칠판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해리슨 교수가 함께였습니다. 서연 양, 다음엔 뭘 연구하고 싶나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암이요. 암을 한의학으로 접근해 보고 싶어요. 해리슨 교수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함께 연구합시다. 이제 당신은 내 동료니까요. 동료요? 네. 해리슨 교수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이 중요하죠. 그리고 당신한테는 실력이 있어요. 천재의 실력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동료라고 불러줬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아니, 제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이었습니다. 2024년 3월 25일. 하버드 의과대학 대강당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학생 전원, 교수 전원, 직원 전원 참석하라는 거였습니다. 오전 10시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1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래? 긴급 소집이라고 하던데. 청소부 딸이 천재라고. 말도 안 돼. 웅성거리는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무대 옆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양옆에 계셨습니다. 민준 오빠도 함께였습니다. 서연아, 떨리지?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네, 많이 떨려요.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아빠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민준 오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모두가 진실을 알게 돼. 우리 한국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때 문이 열리고 학과장이 들어오셨습니다. 서연 양, 그리고 부모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아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학과장이 무대로 나가셨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버드 의과대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학과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11살 한국 소녀 김서연 양을 발견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1살? 설마 청소부 아저씨 딸 말하는 거야? 저 애가 뭘 했다고? 학과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여러분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스크린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칠판 6개에 가득 찬 그림과 수식들이었습니다. 경락과 신경의 융합, 자가 면역 질환의 새로운 해법, 신경 재생 이론.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식이 나타나는 것을 보며 모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건 뭐야? 한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경락도잖아. 한의학이야. 근데 신경계와 완벽하게 일치해.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신경 재생 이론을 다루는 칠판. 10년째 풀리지 않던 난제의 해답. 강당은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학과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김서연 양의 연구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쳤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몇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학과장이 무대 옆을 가리켰습니다. 먼저 신경외과 데이비드 해리슨 교수님입니다.
해리슨 교수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2주 전 김서연 양이 제 앞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해리슨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소부 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11살이라는 이유로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오만이었고 편견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25년 동안 연구한 분야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리슨 교수가 무대 옆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소녀가 단 몇 시간 만에 제가 5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서연 양, 무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우리가 함께 가자. 엄마, 아빠, 민준 오빠와 함께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희를 향했습니다. 해리슨 교수가 저희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당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연 양, 그리고 부모님께 사과드립니다. 해리슨 교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편견으로 이 아이의 재능을 무시했습니다. 청소부라는 직업으로 이 가족을 무시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양의학이라는 이유로 깔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빠가 황급히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일어나세요. 저희는 아닙니다. 학과장이 다가오셨습니다. 사과할 사람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학과장이 아빠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하버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신 가족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희는 그냥 아닙니다, 부인. 학과장이 엄마께도 인사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우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강당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레와 같았습니다. 민준 오빠가 무대로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박민준입니다. 의생명과학 박사과정이에요. 민준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서연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하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민준 오빠가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왜일까요? 왜 아무도 믿지 않았을까요? 청소부 딸이라서? 한국인이라서? 동양의학이 미신이라서?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민준 오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편견은 진실을 가립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버드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편견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복도에서 김치 냄새 난다고 비웃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양인은 암기만 잘한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의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봤습니다. 민준 오빠가 저를 봤습니다. 진짜 천재를, 진짜 창의성을,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어진 한국과 동양의 지혜를요.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학과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김서연 양은 하버드 의과대학 역사상 최연소 특별연구원입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서연 양의 부모님께서는 하버드 정식 직원으로 임명됩니다. 아빠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희가요? 네, 당연합니다. 학과장이 웃으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시설관리부 정직원으로, 부인께서는 급식부 정직원으로 임명됩니다.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안았습니다. 둘 다 울고 계셨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서연 양, 질문 좋을까요? 네. 제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습니다. 천재의 비결이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한의학이요. 한의학이요? 네. 경락과 경혈 이론이요.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연구한 거예요. 강당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동양의학이 정말 과학이었구나. 우리가 무시했던 게. 해리슨 교수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서연 양에게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양인들의 오만함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양 의학만이 진짜 의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양의학은 미신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해리슨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양의학은 수천 년의 지혜입니다. 과학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한국 소녀가 그 다리를 놓아줬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다리를요.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서연 정말 대단해. 나도 한의학 배우고 싶어. 가르쳐 줄 수 있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 백인 대학원생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에 김치 냄새 난다고 비웃던 학생이었습니다. 서연 미안해. 내가 정말 무례했어. 괜찮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께 전화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하버드 전체 앞에서 발표했어요. 그래? 우리 손녀가? 네. 교수님이 무릎까지 꿇으셨어요. 할아버지한테 배운 한의학 덕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우셨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우리 한국 의학의 가치를 증명해줬구나. 할아버지, 이건 시작이에요. 저 더 많이 연구할 거예요.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합쳐서요. 그래, 잘하고 있어.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보스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무시당하던 청소부 딸이었습니다. 김치 냄새 난다고 놀림받던 한국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버드 최연소 연구원이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의 자랑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제가 바꿨습니다. 편견을, 무시를, 차별을 전부 진실로 바꿔버렸습니다. 발표가 끝난 다음 날부터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화요일 아침 보스턴 글로브 일면에 제 사진이 실렸습니다. 11살 한국 천재 소녀 하버드 의학계 뒤집다. 청소부 딸에서 최연소 연구원으로. 동양의학 미신 아닌 과학이었다. 엄마가 신문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서연아, 우리 딸이 신문에 났어. 아빠도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꿈만 같네. 정말 꿈만 같아. 뉴욕 타임스에도 실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도.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 언론은 더 난리였습니다. 엄마 휴대폰에 한국에서 전화가 쉴 새 없이 왔습니다. 언니, 텔레비전에 서연이 나왔어. 대박이다. 정말 대박이야. 한국이 자랑스러워. KBS, MBC, SBS 전부 보도했대. 우리나라 한의학이 하버드에서 인정받았다고. 엄마가 전화를 받으시며 계속 우셨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서연이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학교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 서연. 오늘도 대단하더라. 신문 봤어? 내가 일면에 나왔어. 며칠 전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수민이는 제일 좋아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말했잖아. 너 특별하다고. 이제 모두가 알게 됐어. 고마워, 수민아. 내가 제일 먼저 알아줘서. 하버드에서도 바뀌었습니다. 복도 구석 벤치가 아니라 제 연구실이 생겼습니다. 3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패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서연 특별연구원. 와, 처음 봤을 때 감탄했습니다. 칠판이 4개나 있었습니다.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었습니다.
마음껏 연구해도 돼, 서연아. 민준 오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정식 연구원이니까. 아빠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청소부가 아니라 시설관리부 정직원이었습니다. 유니폼도 새로 받으셨습니다. 네임택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시설관리부 직원. 서연아, 이게 꿈이니 생시니? 아빠가 유니폼을 입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엄마도 급식부 정직원이 되셨습니다. 이제 아침 일찍 식당에 출근하셔서 학생들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청소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서연이 어머니시죠? 딸 정말 대단해요. 엄마는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민준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어. 또 무슨 일이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어. 대사님이 널 만나고 싶대. 정말요? 응. 내일 오후에 대사관으로 오래. 다음 날 금요일 온 가족이 보스턴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민준 오빤도 함께였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보니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기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분이 안내해 주셨습니다. 서연 양, 이쪽으로 오세요. 대사님 집무실은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신사분이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서연 양. 대사님이 웃으며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긴장해서 인사했습니다. 부모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대사님이 엄마 아빠와도 악수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대사님이 직접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서연 양, 한국이 지금 난리예요. 정말요? 네. 대사님이 웃으셨습니다. 모든 뉴스에서 당신 얘기를 해요. 11살 천재 소녀가 하버드를 점령했다고. 한의학이 세계 최고 대학에서 인정받았다고. 국민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했나요? 대단하죠. 대사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 한국 문화의 가치를 증명했어요. 수천 년 동안 이어진 한의학이 미신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걸요. 서양 사람들이 무시하던 우리 전통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줬어요. 대사님이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뭔데요? 대통령 표창이에요. 저요? 네. 대사님이 웃으셨습니다. 11살에 대통령 표창 받는 건 역사상 처음이에요. 엄마 아빠가 놀라서 서로를 봤습니다. 네, 대통령 표창이요? 네. 대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에서 시상식이 있어요. 가족 모두 초대합니다. 비행기 표도 정부에서 제공하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대통령 표창을요? 그리고 또 하나. 대사님이 다른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 한의학협회에서도 특별상을 주고 싶대요. 젊은 나이에 한의학의 가치를 세계에 알렸다고요.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요? 대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한의사세요. 저한테 전부 가르쳐 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대사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도 함께 오시는 게 좋겠네요. 시상식에요. 정말요? 네. 가족 전부 모시겠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께 전화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대통령 표창 받아요. 뭐? 할아버지가 놀라셨습니다. 대통령 표창? 네. 그리고 한의학협회 특별상도요. 할아버지께서도 시상식에 오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우셨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뭔데요, 할아버지? 우리 한의학이 세계에 인정받는 거. 할아버지가 흐느끼셨습니다. 평생 연구했지만 사람들은 미신이라고 했어. 하지만 내가 증명해줬구나. 과학이라는 걸.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이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전부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무시당하던 청소부 딸이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세상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공식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제 연구실 개소식이었습니다. 학과장 해리슨 교수, 다른 교수들이 전부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학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버드 역사상 최연소 연구원의 연구실 개소식입니다. 그리고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융합 연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해리슨 교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서현 양과 함께 연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이 어린 천재에게서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겸손을, 열정을, 그리고 편견 없는 마음을요. 민준 오빠도 발표했습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서연이가 우리 문화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다르게 볼 겁니다.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라 문화 강국으로요. 식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백인 교수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서연 양, 나도 한의학 배우고 싶소. 어디서 시작하면 좋을까요? 할아버지 책이 있어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고맙소. 서양 의학만 공부했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소. 그날 오후 연구실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칠판이었습니다.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무엇을 그릴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게 제일 중요하단다. 저는 웃으며 칠판에 첫 글자를 적었습니다. 암치료의 새로운 접근. 한의학의 부정거사 이론과 현대 종양학의 융합.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됐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증명되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보스턴의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 하늘 아래서 울고 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무시당해서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 웃고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세계 최고 대학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한의학이 과학으로 증명됐습니다. 제가 그 다리가 됐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다리, 과거와 미래의 다리, 편견과 진실의 다리. 저는 칠판을 계속 채워나갔습니다. 새로운 이론들로요. 새로운 꿈들로요.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여행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4월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버드 의과대학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연구실로 출근했습니다. 아빠는 시설관리팀 정규직으로 일하셨고 엄마는 구내식당에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여는데 복도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계로 보이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기 서연 양 맞으세요? 네, 맞아요. 저는 정민지예요. 보스턴 근처 고등학교 다니는 한국계 3세예요. 안녕하세요, 민지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서연 양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정말요? 네. 민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많이 무시당했거든요. 한국인이라고. 영어 발음 이상하다고. 눈이 작다고. 저는 민지 씨를 연구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민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생물학을 좋아해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아시아는 의사나 되라고 해요. 과학자는 백인들이나 하는 거래요. 저는 민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정말요? 네.
제가 증명했잖아요. 한국인도 천재가 될 수 있다고. 과학자도 될 수 있어요. 민지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양. 서연 양이 있어서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날 이후로 많은 한국계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별받았다는 이야기, 무시당했다는 이야기.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실력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있어요.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어요. 그걸 세상에 보여주세요.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연구실에서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낯선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분들이었습니다. 서연 양이시죠? 네, 맞아요. 저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왔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희 딸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앉으세요. 부부가 앉았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딸이 14살인데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한국인이라고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에 서연 양 기사를 봤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기사를 딸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딸이 처음으로 웃더라고요. 나도 서연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 봐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꼭 될 수 있어요. 부부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 양이 우리 딸한테 희망을 줬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서연아,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올 거야.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세요? 할아버지. 뭐라고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오셨어. 아빠가 웃으셨습니다. 문 앞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아.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80세가 넘으셨지만 정정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오셨어요? 그럼. 우리 손녀 보러 왔지.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가르쳐 준 건 씨앗일 뿐이야. 그걸 꽃 피운 건 너란다. 그리고 내가 증명했어. 우리 한의학이 미신이 아니라는 걸.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요.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우리와 함께 지냈습니다. 하버드 연구실도 구경하셨습니다. 제 칠판을 보셨습니다. 경락과 신경이 겹쳐진 그림을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우셨습니다. 60년을 한의사로 살았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미신이라고 비웃었지. 과학이 아니라고 무시했지. 하지만 나는 믿었어. 우리 조상들이 틀릴 리 없다고. 수천 년 지혜가 헛된 게 아니라고.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증명해줬구나. 할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둘이서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 할아버지. 너한테 부탁이 있어. 뭔데요? 이 길을 계속 가거라. 할아버지가 하늘을 보셨습니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합치는 길. 둘이 하나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길. 네, 할아버지. 할게요. 약속해요. 그리고 하나 더. 뭐예요? 차별받는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거라. 할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한국인이라고 동양인이라고 무시당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한테 말해주거라.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너희 안에 위대함이 있다고. 네.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꼭 그럴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계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보스턴 한인회관에서요. 처음에는 10명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30명이 되었습니다. 2달 후에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무시당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특별해요. 한국인의 피가 흐르잖아요. 수천 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에요. 훌륭한 조상들의 후손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해도 괜찮아요. 저도 무시당했어요. 교수님들 앞에서 한 글자도 못 쓰고 울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제 안에 있는 걸 세상에 보여줬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위대함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세상에 보여주세요. 당당하게요.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언니.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게요. 2024년 6월이었습니다. 제 논문이 하버드 의학저널에 실렸습니다. 표지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서연 11세. 역대 최연소 저자였습니다. 논문 제목은 이랬습니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융합 경락 이론을 통한 신경재생의 새로운 접근. 전 세계 의학계가 주목했습니다. 하버드뿐만 아니라 스탠퍼드, 존스 홉킨스, 옥스퍼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공동 연구를 하고 싶다고요.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초청 강연을 해달라고요. 저는 모두 수락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저. 서연아.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응, 아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제가요? 응. 아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가 청소하던 그 건물에서 이제는 내가 연구를 하잖니.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른다. 아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신 거. 그게 저한테 힘이 됐어요. 엄마도 우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 컸어. 우리 가족은 서로 안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칠판 앞에 섰습니다. 분필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암 치료였습니다. 한의학의 면역 강화 이론을 현대 면역 치료에 적용하는 거였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하고 있어, 서연아. 계속 가거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청소부 딸이라고 무시받던 한국 소녀가 하버드를 뒤흔든 이야기요. 동양인이라고 차별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한국인이라서, 동양인이라서, 가난해서, 어려서 차별받고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여러분 안에도 위대함이 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걸 세상에 보여주세요. 당당하게요. 진실은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재능은 결국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누구든 어디서 왔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은 언젠가 반드시 세상을 밝힐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의 자긍심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5,000년 역사를 가진 위대한 민족입니다. 수천 년 지혜를 물려받은 후손들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당당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함께 힘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출퇴근길인지 집안일 하시면서인지 산책하시면서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여러분은 위대합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감사합니다.